안녕하세요. 2024년 6월 8일자 144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인 관계로 마켓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차트만 보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휴가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트라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호텔 방에 있는 TV에다가 HDMI 연결해서 어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음향 같은 게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CL 보실게요. CL이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내려왔는데 아시다시피 6월 2일이었죠. 6월 2일 일요일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 감산을 일단은 유지하고 조금씩 증산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발표했고 그 증산 계획은 있지만 실행할지 안 할지는 좀 그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좀 애매한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안 그래도 지금 그 가격이 70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그 하반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이 되면 원유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를 할 것이라는 좀 희망적인 그 분석을 오페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조금씩 그 감산 규모를 줄여 나가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거꾸로 아직 수요 폭발 모른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페크의 그 수요 예측이 조금 오버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페크는 그렇게 결정했고 시장은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거의 몇 정도 되죠? 한 4달러 정도 빠졌나요? 그리고 나서 더 빠져 내려와서 지금 거의 77.45, 78이라고 치면 거의 6달러 정도까지, 뭐 6달러, 5달러 50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고점 저점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월화 빠지고 수요일에 이제 다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금요일에는 도지 만들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밑에 내려오는 75.06 여기서도 75.06을 보시면 75.06에서 내려올 때 한 번씩 이렇게 쉬고 내려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5분봉도 볼 수 있을까요? 5분봉을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75.06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이제 느끼실 수 있었는데 그냥 일봉에서 보면은 72.56이 그냥 뚫고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75.06 이렇게 뭐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 이게 뚫리는 순간 여기서 지지 한번 받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뚫려서 내려갔죠. 뚫려 내려가면 그 밑에까지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있는 이런 지지선들이 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에 뭘 그렸었냐면 호리존탈 이거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저점에서 온 거죠. 이 저점이 여기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지선 파란색으로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느냐? 여기에 있는 이 지난주에 그렸던 새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채널이랑 같은 평행한 건데 이 라인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여기에서 이 저점과 연결되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살짝 뚫렸다가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은 선으로,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쯤에 빨간 거 뚫리면 어떻게 내려갈까?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로 연결되어 있어 내려오는 선들, 여기 이 먼저 그려놨던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돼서 이 위쪽으로 형성되고 이 밑에 연결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쪽과 이 아래쪽이 연결되는 선, 그래서 이 포인트와 요 포인트입니다. 5월 6일 고점에 해당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5월 13일 저점에 해당되는 이 라인을 연결한 선을 그렸고, 그 선이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화요일 날 더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있던 73.82였나요? 73.82였나요? 74.12인가? 어떤 선인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이거의 저점이니까 73.82네요. 73.82선, 73.82선에 해당되는, 왜 또 오토가 없어졌죠? 오토 핏을 하고요. 73.82, 이 73.82선도 그렸죠. 그래서 아까 그 새로 그린 저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렸던 게 이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렸느냐? 여기에 있는 걸 0으로 하고 이 고점, 그리고 이 저점을 하나의 레인지로, 그 가장 큰 레인지로 봐야 되겠죠. 물론 저희가 만들었던 레인지는 이 파란색이지만 그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에 그 움직임의 레인지고, 여기에서 저점과 고점, 로컬 저점과 고점은 얘하고 얘였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1로 놨을 때 1.618에 해당되는 선. 이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0.618로 놨을 때 1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73점 몇이었죠? 이걸 찍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스타일만 나오네요. 예. 그래서 73점, 이게 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밀려볼까요? 73.39네요. 73.39에 해당하는 선, 그 선도 지지선으로 놓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요일에 이 파란색 73.82, 73.39도 깨고 내려갔고 73.13, 그리고 72.46 만들어 놨던 것도 뚫고 내려갔죠. 이 73.13은 저기 앞에 쪽에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하나 그렸었죠. 언제냐면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선을 연결했을 때 더 밀고 내려와서 1에 해당되는 그 선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거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도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을 때도 한 번씩 저항 지지 받았었던 것인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크게 쓰이지를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3.13은 크게 이제 힘을 못 발휘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지웠고, 그래서 이 다음에 화요일에 빠질 때는 얘를 지지선 봤는데 얘 뚫렸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1.618선 뚫렸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원래 그려놨던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 그리고 72.46의 지지선으로 받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을 해서 수요일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다시 올리고
여기에서도 이 밑에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데서 저항받았고, 옆에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여기에서 걸쳐서 넘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금요일에는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돼서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던 이 5월 24일 저점에 해당되는 선과 76.3이 이 두 개의 저항선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도지를 만들고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다운 프라이스 채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프라이스 채널이 살짝 꺾여서 올라가더라도 76.70도 강하고 76.70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꺾였죠. 그리고 여기 이틀에 걸쳐서 올라가는 게 꺾였고, 이 틀에 걸쳐서 올라간 것도 사실 꺾였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를 0으로 놓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하면 여기가 61.81선에 해당되겠죠. 76.32가. 그래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여기 0.618 라인 갔으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인과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월요일에는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뭐 테크니컬 분석상으로는. 하지만 뭐 다른 매크로들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일단은 한 60% 확률로 여기서 떨어져 내려온다고 보면 여기서 막 쳐맞고 내려오는 걸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아직 롤오버 하려면 일주일 정도 더 남았죠. 그래서 그런 거 고려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자, ES 보시면 지난주 여기까지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쭉 빠져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까지 갔죠. 패러렐 채널을 좀 더 연장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들어진 거니까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패러렐 채널 원래 있던 대로 만들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월요일 날 도지, 화요일 날 도지 만들고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PMI 있었고, 그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뚫기는 뚫었습니다만 다시 내려앉았죠. 그래서 ES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었지만 일단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됐고, 오늘 논팜도 있었죠. 그래서 논팜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보통 논팜이 잘 나오면 경기가 좋구나 해가지고 장이 오르는 게 정상이죠. 교과서적으로는. 하지만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해석이 돼서 지난 몇 년 동안은 논팜이 세게 나오면 오히려 장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논팜의 영향에 의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논팜이 오히려 살짝 세게 나오더라도 애매하게 세게 나오면 장이 오르고, 좀 많이 세게 나오면은 장이 살짝 빠지는 분위기인데, 한 2년 전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L이 항상 그랬습니다. 안 좋은 그 장이 떨어지는 데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버티고, 오르는 뉴스나 매크로에만 반응을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CL은 플레이어들이 몇 명,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의 영향을 받았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헤지 펀드들이 좀 버티면
악재는 움직이지 않고 호재만 움직이는 뭐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었는데 ES가 요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무시를 하면서 딴 데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오르는 입장에서는 와 하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 제끼는.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지난 5월 말에는 훨씬 더 밀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이렇게 버텨서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 CL처럼 악재는 떨어지고 호재는 올라가는 정상적인 마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CL은 ES나 NQ는 아직 그렇지 않고 뭐 미국 이퀴티 마켓 자체가 그렇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 물론 수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CPI 있죠? 다음 주에 같은 날 인터레스트 레이트 디시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간보기를 한 걸까요? 과연 목요일 금요일은 다음 주 CPI랑 레이트 디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CPI는 CPI대로 6월이 아니라 7월, 9월, 11월 이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한 그 프레딕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CPI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다음 주에도 사실 장이 그렇게 위로 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은 장입니다. 매크로상이나 뭐 지금 현재 테크상으로 하지만 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장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일단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뭐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는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작지만 뭐 얘 같은 경우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다른 것들은 뭐 이 정도로 해서 ES는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서 여기를 뚫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여기에서 일단은 저항을 심하게 받은 걸로 봐야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ES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NQ 보겠습니다. NQ도 뭐 ES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목요일에도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가 오히려 저항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금요일에는 떨어져서 내려왔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해서 전 고점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거. 뭐 그 정도 차이고 얘도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얘는 아직 여기를 뚫고 내려온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계속 따라가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꺾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NQ도 다시 이 안쪽으로 밀려 내릴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보고요. 뭐 당연히 매크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수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뭐 NQ도 ES에 설명드린 그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얘는 하나 더 그려놓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럴 채널 이 정도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NQ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화 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좀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테크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요렇게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여기에서도 저항받았고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도 이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저항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도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고 밀려 내려와서 결국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오렌지색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도지를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지난주에도 이걸 그릴까 말까 하고 안 그렸었죠? 왜냐면 레인지 무브의 중간에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인지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분홍색 레인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왔으니까 뭐 그려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렇게 그려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있었던 트렌드 라인들은 언제 그 다음쯤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였죠? 2월 28일 날 뚫고 올라간 58321.2를 지난 5월 1일에 한번 터치를 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뭐 6만에서 73,000 이 레인지를 거의 몇 달 동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오래 갔던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5월에서 7월이면 2달밖에 안 되죠. 지금 2월에서 6월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었다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위로 뚫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크로가 결정합니다. 가격의 어떤 시프트, 그러니까 시프트 이 레인지 시프트에서 이렇게 슉 올라가서 여기 또 레인지 시프트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무슨 다른 큰 매크로가 있지 않는 한, 이 6만에서 7만 3천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 위로 올라가는 거 해서 뭐 7만 3천 있는 레인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에 밀려 내려서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놈, 위에서 내려오는 놈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트렌드 라인은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958 해당되는 뭐 거의 6만 9천 라인이죠. 여기에도 이제 저항선, 지지선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 저항선이 지지 저항선으로 그렇게 세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생긴 거를 하나 그려줄까요? 7만 라인을 하나 참고 삼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초록 연두색인 그런가요? 요색 이 색으로 하고 여기도 코디네이트를 7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의 7만 라인도 6만 라인, 7만 라인 이렇게 해서 이 7만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제가 휴가인 관계로 멀리 나와 있고요. 수요일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방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SCA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지금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동영상 올려놓고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늦게라도 올리든지 할 테니까 예,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